공공디자인 학습 키트, 환경카드 학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환경카드의 목적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은 다양한 환경들을 대상으로 실행되므로 다양한 환경들의 기능과 요소, 조성되어 있는 특성을 이해하여 공공디자인의 중요성과 가치를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릅니다. 이 카드 학습은 초등 저학년부터 초등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및 전문가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카드는 자체로도 게임식 수업이 가능하며 다른 지원 도구와도 결합시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어, 영어, 도덕, 사회, 기술, 미술 등을 다양한 교과 내용에 연계하여 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교과 주제들을 연계하는 창의 체험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실제 환경들을 연결하여 현장과 믿는 소통 촉진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카드의 구성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공공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 64례 실제 현장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카드는 교통, 가로, 공원, 교육, 행정, 문화, 복지, 주거, 정보 그리고 예술로 총 10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보와 예술 환경 사진은 위 환경 유형을 막론하고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카드는 안전, 편리, 배려, 품격을 느끼고 식별할 수 있는 디자인 현장 사진과 사회 안전망 약화, 인구 고령화, 다문화, 미래에 대응하는 현장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카드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설명서와 60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10가지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는 환경카드입니다. 여기서 정보와 예술은 어느 환경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카드의 전체 모습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환경카드의 유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카드는 바로 교통환경입니다. 두 번째 환경카드는 가로환경입니다. 세 번째 환경카드는 교육환경입니다. 네 번째 환경카드는 공원환경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카드는 행정환경입니다. 일곱 번째 환경카드는 복지환경입니다. 여덟 번째 환경카드는 주거환경입니다. 아홉 번째 환경카드는 정보환경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환경카드는 예술환경입니다. 환경카드 학습에 활용이 가능한 8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환경 유형 분류하기. 두 번째, 환경 표현하기. 세 번째, 환경 선호 정하기. 네 번째, 공공디자인 영역 논의하기. 다섯 번째, 공공디자인 기능 논의하기. 여섯 번째, 공공디자인과 조형성. 일곱 번째, 공공디자인과 정보성. 여덟 번째, 공공디자인 삼지체론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유형 분류하기입니다. 먼저, 실습을 위해 3명에서 5명의 인원으로 모둠을 구성합니다. 모둠별 환경카드 한 세트를 연령별 정해진 카드로 미리 준비합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면 선정된 환경카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할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 후 몇 개의 기준으로 분류했는지 살펴봅니다. 분류가 완성된 카드의 기준과 특성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드를 뒤집어서 어떤 환경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실습이 마무리되면 실습지에 정한 분류 기준을 적고 분류된 카드 한 세트를 골라 특성을 적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을 적고 마무리합니다. 실습지 작성까지 마무리가 되면 선생님들께서는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학생들을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초등 저학년이 사용할 카드 추천입니다.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에 따라 카드의 개수를 골라서 진행해도 됩니다. 초등 고학년이 사용할 카드 추천입니다.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에 따라 카드의 개수를 골라서 진행해도 됩니다. 중학생이 사용할 카드 추천입니다. 환경카드 10가지 유형별로 각 3장 혹은 6장씩 골라 진행합니다. 두 번째, 환경 유형 분류하기를 연계해서 사용 가능한 환경 표현하기입니다. 먼저,
실습을 위해 3명에서 5명의 인원으로 모둠을 구성합니다. 모둠별 환경카드 한 세트를 연령별 정해진 카드로 미리 준비합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면 선정된 환경카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각 유형별로 환경에 대해서 느낀 점을 표현하도록 합니다. 각자 한 카드를 골라 그 카드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선택한 환경카드를 표현하고 공유합니다. 이렇게 실습이 마무리되면 실습지에 가장 기억나는 환경 유형을 적고 자신이 고른 환경에서 느낀 점을 표현해서 적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을 적고 마무리합니다. 실습지 작성까지 마무리가 되면 선생님들께서는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학생들을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초등 저학년이 사용할 카드 추천입니다.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에 따라 카드의 개수를 골라서 진행해도 됩니다. 초등 고학년이 사용할 카드 추천입니다.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에 따라 카드의 개수를 골라서 진행해도 됩니다. 중학생이 사용할 카드 추천입니다. 환경카드 10가지 유형별로 각 3장 혹은 6장씩 골라 진행합니다. 세 번째, 환경 선호 정하기입니다. 실습을 위해 3명에서 5명의 인원으로 모둠을 구성합니다. 모둠별 환경카드 한 세트를 연령별 정해진 카드로 미리 준비합니다. 이번 실습은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습 A는 선정된 카드를 책상 위에 무작위로 흩뜨려줍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고르게 한 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실습 B는 선정된 환경카드를 자세히 살펴본 후 자신이 선호하는 환경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정리해줍니다. 나열한 후 어떤 기준으로 선호도를 정했는지 설명합니다. 이렇게 실습이 마무리되면 실습지에 자신이 뽑은 환경 유형을 적어보도록 합니다. 그 환경카드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적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을 적고 마무리합니다. 실습지 작성까지 마무리가 되면 선생님들께서는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학생들을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초등 저학년이 사용할 카드 추천입니다.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공원, 문화, 예술 환경 중에 5장을 선정해서 실습을 준비합니다. 초등 고학년이 사용할 카드 추천입니다.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가로, 공원, 문화, 주거, 예술 환경 중에 10장을 선정해서 실습을 준비합니다. 중학생이 사용할 카드 추천입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10가지 유형에서 15장을 선정하고 실습을 준비합니다. 네 번째, 공공디자인 영역 논의하기입니다. 먼저, 실습을 위해 3명에서 5명의 인원으로 모둠을 구성합니다. 모둠별 환경카드 한 세트를 연령별 정해진 카드로 미리 준비합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면 선정된 환경카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카드 속에 있는 길, 건축물, 시설물 제품, 가구, 안내표지 사인, 그래픽, 조형물, 조경 등은 공공디자인임을 이해시킵니다. 다시 돌아와서 환경카드가 가지고 있는 공공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봅니다. 이런 공공디자인이 환경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생각해보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실습이 마무리되면 실습지에 공공디자인이 무엇인지 작성합니다. 실습에서 다룬 카드 중 가장 기억나는 해당 카드와 공공디자인을 작성합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봤던 공공디자인을 작성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을 적고 마무리합니다. 실습지 작성까지 마무리가 되면 선생님들께서는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학생들을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초등 저학년이 사용할 카드 추천입니다.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에 따라 카드의 개수를 골라서 진행해도 됩니다. 초등 고학년이 사용할 카드 추천입니다.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에 따라 카드의 개수를 골라서 진행해도 됩니다. 중학생이 사용할 카드 추천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디자인 기능 논의하기입니다. 먼저, 실습을 위해 3명에서 5명의 인원으로 모둠을 구성합니다. 모둠별 환경카드 한 세트를 연령별 정해진 카드로 미리 준비합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면
선정된 환경카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특정 환경에 어떤 공공디자인 기능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특정 환경의 공공디자인 기능을 설명해봅니다. 이렇게 실습이 마무리되면 실습지에 각자 공공디자인 기능이 무엇인지 적어봅니다. 실습에서 사용했던 카드 중 가장 기억나는 환경에 어떤 공공디자인 기능이 있는지 적어봅니다. 이어서 실제로 일상에서 봤던 공공디자인 기능을 적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을 적고 마무리합니다. 실습지 작성까지 마무리가 되면 선생님들께서는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학생들을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초등 고학년이 사용할 카드 추천입니다. 중학생이 사용할 카드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6번째, 공공디자인과 조형성입니다. 먼저 실습을 위해 3명에서 5명의 인원으로 모둠을 구성합니다. 모둠별 환경카드 한 세트를 연령별 정해진 카드로 미리 준비합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면 선정된 환경카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특정 환경에 어떤 조형성이 잘 나타나는지 논의해봅니다. 충분히 논의한 후 조형성에 대해서 느낀 점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실습이 마무리되면 실습지에 각자 공공디자인 조형성이 무엇인지 적어봅니다. 실습에서 사용했던 카드 중 가장 기억나는 환경에 어떤 공공디자인 조형성이 있는지 적어봅니다. 이어서 실제로 일상에서 봤던 공공디자인 조형성을 적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을 적고 마무리합니다. 실습지 작성까지 마무리가 되면 선생님들께서는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학생들을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초등 고학년이 사용할 카드 추천입니다. 중학생이 사용할 카드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7번째, 공공디자인과 정보성입니다. 먼저 실습을 위해 3명에서 5명의 인원으로 모둠을 구성합니다. 모둠별 환경카드 한 세트를 연령별 정해진 카드로 미리 준비합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면 선정된 환경카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특정 환경에 필요한 정보 혹은 안내가 잘 되어 있는지 관찰하고 충분히 논의한 후 환경카드에 필요한 정보 혹은 안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실습이 마무리되면 실습지에 각자 공공디자인 정보성이 무엇인지 적어봅니다. 실습에서 사용했던 카드 중 한 개를 골라 어떤 공공디자인 정보성이 있는지 적어봅니다. 이어서 실제로 일상에서 봤던 공공디자인 정보성을 적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을 적고 마무리합니다. 실습지 작성까지 마무리가 되면 선생님들께서는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학생들을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초등 저학년이 사용할 카드 추천입니다. 다음은 초등 고학년이 사용할 카드 추천입니다. 중학생이 사용할 카드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8번째, 공공디자인과 삼지체론입니다. 먼저 실습을 위해 3명에서 5명의 인원으로 모둠을 구성합니다. 모둠별 환경카드 한 세트를 연령별 정해진 카드로 미리 준비합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면 선정된 환경카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어떠한 사회 구성원에게 가장 좋은 환경인지 논의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어떠한 사회 구성원에게는 가장 불편한 환경인지 논의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이런 공공디자인이 배려가 필요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논의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실습이 마무리되면 실습지에 각자 공공디자인이 무엇인지 작성해봅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어떤 환경이 이런 사회 구성원에게 좋고 불편할지 작성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을 적고 마무리합니다. 실습지 작성까지 마무리가 되면 선생님들께서는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학생들을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초등 저학년이 사용할 카드 추천입니다. 다음은 초등 고학년이 사용할 카드 추천입니다. 중학생이 사용할 카드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카드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